한국 인터넷에는 수많은 공포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 가지 유명한 이야기를 길게 풀어 이야기해 드릴게요. 서울의 한 구석진 동네에 위치한 오래된 아파트 단지. 이곳은 처음 지어졌을 때는 최신식이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많은 주민들이 빠져나가 버려 거의 방치된 듯한 느낌을 주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세입자들은 여전히 그곳에서 거주하고 있었죠. 이 아파트 단지에는 오래전부터 아무도 가까이 가지 않는 금기의 장소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지하 2층의 오래된 창고. 이 창고는 처음에는 단순히 주민들이 사용하던 저장 공간이었지만 언제부터인가 이상한 말들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 들어갔다 온 사람들은 하나같이 그 경험을 이야기하지 않으려고 했고 결국 입소문을 통해 그곳에 들어가면 무언가 끔찍한 일이 일어난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한때는 이 소문을 듣고 호기심을 참지 못한 몇몇 학생들이 용기를 내어 지하 2층 창고로 들어갔다가 소리 없이 사라졌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그 아파트 주변에서 보이지 않았고 경찰 조사에서도 아무런 단서를 찾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 이야기는 점점 전설처럼 자리 잡게 되었죠. 그러던 어느 날 전혀 예상치 못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아파트 관리인으로 일하던 한 노인은 청소 중에 우연히 지하 2층의 창고 문이 열린 것을 발견했습니다. 평소에는 단단히 잠겨 있었던 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호기심과 불안감이 동시에 그를 찔렀습니다. 결국 그는 손에 작은 손전등을 들고 천천히 문을 열었습니다. 창고 안은 예상했던 것처럼 어둡고 먼지가 가득한 공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충격적이었던 것은 벽에 남겨진 기이한 낙서들과 바닥에 흩어져 있던 낡아빠진 물건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유독 눈에 띄는 것은 몇 개인가의 녹슨 금속 조각들이었습니다. 관리인은 그 물건들을 보고 오랫동안 잊고 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바로 그 학생들이 사라지기 전 마지막으로 들린 듯했던 금속성 소리와 비명이었습니다. 그는 급히 물러났지만 너무 늦어버렸습니다. 갑작스레 닫히는 문 소리와 함께 그는 그곳에 갇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후로 아파트 주민들은 관리인을 더 이상 볼 수 없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새로운 관리인이 들어왔고 사건은 마치 그 전의 이야기들처럼 또 하나의 무서운 소문으로 묻혀버렸습니다. 그리고 창고는 다시 철저히 봉쇄되었죠. 오늘날까지 그 아파트 단지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지만 이제는 거의 아무도 살지 않는 이런 마을과 같은 곳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하 창고의 이야기는 마치 어두운 그림자처럼 그곳 어딘가에 남아 새로운 주인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때때로 그 아파트를 지나칠 때 소름이 돋곤 합니다. 마치 그 안에 무언가 끔찍한 비밀이 숨겨져 있기라도 한 듯 말이죠. 그리고 그날의 관리인이 발견했던 녹슨 금속 조각들이 무엇이었든지 간에 그것들은 아마도 그날 일어났던 끔찍한 일들의 무언가 조각이 아닐까 하는 추측만이 남아있습니다. 혹시 당신도 그 아파트를 찾아가 밤이 깊은 시간에 지하 2층 창고에 들어가 볼 용기가 있으신가요? 두 번째 이야기. 짙은 안개가 깔린 어느 비 오는 날 밤, 나는 오랜만에 만난 친구와 함께 술자리를 갖고 있었다. 우리는 고등학교 동창으로 서로의 인생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술을 마셨다. 시계는 이미 자정을 넘어 새벽 2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친구와 술자리를 마치고 나는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기로 했다. 그러나 비 오는 날이어서 그런지 택시는 쉽게 잡히지 않았고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졌다. 고작 몇 분이 지났을 뿐인데 주위는 적막감과 어둠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저 조금 전의 사람들로 북적였던 길이 어떻게 이렇게 무섭도록 조용해질 수 있는지 의아했다. 한참을 기다린 끝에 드디어 빈 택시 한 대가 내 앞에 멈췄다. 나는 급히 택시에 올라타 주소를 말하고 편히 앉았다. 운전사는 말이 적고 거울 너머로 보이는 그의 눈빛이 어딘가 모르게 불안정해 보였다. 하지만 피곤함과 술기운에 그저 빠르게 집에 도착하기만을 바랄 뿐이었다. 택시는 어딘가 기묘하게 익숙하면서도 낯선 골목길로 들어서고 있었다. 나는 이 거리의 풍경이 전에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 내비게이션을 확인하려 했다. 그때 운전사가 차를 멈추고 뒤를 돌아보며 무겁게 말했다. 여기가 맞나요? 나는 창밖을 내다보니 이곳은 내가 말한 주소와는 전혀 다른 낯선 동네였다. 나는 의아해하며 죄송한데 여기가 아닌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길로 다시 돌아가 주실 수 있을까요? 라고 요청했다. 운전사는 약간 의아한 표정을 짓더니 조용히 차를 돌렸다. 그러나 몇 분 후 다시 운전사는 비슷한 풍경에 다른 골목길에 차를 멈췄다. 나는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여기도 아닌 것 같아요. 혹시 내비게이션에 문제가 있나요? 내가 조심히 물었을 때 운전사는 갑자기 크게 한숨을 쉬며 말없이 차에서 내렸다. 차 안에 혼자 남은 나는 깜짝 놀라 어찌할 바를 몰랐다. 주변을 둘러보니 골목길은 어둡고 사방이 막힌 느낌이었다. 이곳에서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을지 알 수 없었다. 잠시 후 운전사는 차창을 두드리며 뭔가를 가리켰다. 나는 그의 손짓을 따라 다양한 방향을 보았지만 아무런 단서도 발견할 수 없었다. 결국 나는 불안한 마음으로 차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다. 한기를 느끼며 주변을 둘러보니 등이 오싹해지는 느낌에 경계심이 생겼다. 그 순간 구석진 골목에서 누군가의 비명 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놀라 멈춰섰고 운전사는 그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조용히 다가갔다.
나도 그를 따라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겼다. 골목의 끝자락에는 오래되어 보이는 작은 문이 하나 있었고 그 문 너머에서는 분명히 사람의 울부짖음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나는 두려움에 떨며 발걸음을 멈췄지만 운전사는 잠시 망설이다 문을 조심스럽게 열었다. 그 순간 문 너머로 보이는 것은 낡고 음산한 방이었다. 방 안에는 기괴하게도 오래된 옷가지와 먼지가 가득 쌓여 있었다. 그리고 방 구석에서는 한 여성이 바닥에 웅크린 채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 그녀는 우리를 보더니 눈을 크게 뜨고는 입을 막고 흐느꼈다. 이 상황을 어찌할 바를 몰라 서로를 쳐다보던 중 그녀가 간신히 나직한 목소리로 말을 꺼냈다. 저를 도와주세요. 여기서 나가고 싶어요. 내가 어렵사리 다가가 그녀를 일으켜 세우려 할 때 오른편 벽에서 갑자기 쿵 소리가 들려왔다. 우리는 다시 놀라 그쪽을 바라보았고 갑자기 벽 한쪽 부분이 천천히 열리며 누군가가 다가왔다. 그것은 아무것도 없는 공간의 자리 잡고 있던 한 남자의 시체였다. 순간적인 공포감이 밀려오며 숨조차 쉴 수 없게 됐다. 이 기묘한 상황에서 빠져나오고자 나는 정신없이 밖으로 달아났다. 그리고 그 여성을 부축한 운전사가 뒤를 따라왔다. 우리는 황급히 택시로 돌아와 어떻게든 그 길을 벗어나고자 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내내 온갖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그 광경을 떠올릴 때마다 오직 무서움과 불안만이 나를 사로잡았다. 그날 이후 나는 다시는 그 골목을 지날 수 없었다. 머릿속에서 계속 맴도는 그날의 기억들이 나를 힘들게 했고 도대체 그 방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던 것인지 아무런 실마리도 찾을 수 없었다. 다만 나만의 공포스러운 경험으로 남겨진 그 밤의 이야기는 여전히 나에게 해명되지 않은 수많은 애문을 남긴 채로 가슴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다. 세 번째 이야기. 나는 대학 시절 친구들과 함께 여행을 떠났다. 우리 일행은 친했던 5명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당시 우리는 무작위로 검색한 지방의 한적한 마을을 여행지로 결정했다. 그곳은 산과 숲으로 둘러싸인 곳이었고 주변에는 오래된 전설이나 미신이 많다고 알려져 있는 곳이었다. 여행의 마지막 날 우리는 그 마을의 산길을 따라 트레킹을 하기로 했다. 마을 주민들 몇몇이 그 산에 대해거리는 듯한 반응을 보였지만 우리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다. 오히려 그런 미스터리한 장소라는 점이 우리에게 더 큰 흥미를 불러일으켰다. 산행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날은 어두워지기 시작했다. 우리는 서둘러 산을 내려오기로 했지만 예상보다 길이 험난하고 복잡했다. 한참을 걸은 끝에 우리는 어느새 길을 잃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산속은 어둡고 고요했으며 어디선가 풀벌레 소리와 더불어 이상한 울림 소리가 들려왔다. 당황한 우리는 휴대폰 불빛을 의지하며 길을 찾으려 했으나 배터리는 그다지 오래가지 못했다. 그때였다. 일행 중 한 친구가 저곳에 불빛이 보여 라며 어딘가를 가리켰다. 불빛이 보이는 방향으로 걸어가자 놀랍게도 낡은 산장이 서 있었다. 피곤해 저러 문을 두드리자 소리가 없던 산장 안에서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문이 천천히 열렸다. 안에는 침침한 불빛 아래 한 할머니가 앉아 계셨다. 할머니는 우리를 보더니 마치 기다렸다는 듯 미소를 지으며 들어오라고 손짓했다. 너무 피곤했던 우리는 감사의 인사를 드린 후 안으로 들어갔다. 할머니는 자그마한 찻잔에 허브차를 따라주셨고 그 따스함에 우리는 안심했다. 잠시 후 할머니가 말씀하기를 이 산에는 옛날부터 내려오는 전설이 있다고 하셨다. 그 전설에 따르면 이 산에는 오래전 사라진 마을이 있었으며 그 마을 사람들은 모두 산신에게 바쳐졌다는 것이었다. 산 정상에는 금기된 금지의 집이 있는데 그곳에 발을 들인 자는 절대 돌아올 수 없다는 이야기였다. 그 이야기를 듣자 처음엔 모두 웃어넘겼다. 하지만 할머니의 표정은 진지하기 그지없었다. 이어서 할머니는 너희도 그 집을 본 것 같구나 라고 말씀하셨다. 우리 모두는 갑자기 소름이 돋았다. 할머니의 눈빛은 우리 일행의 눈을 꿰뚫어 보듯 깊었다. 잠시 침묵이 이어졌고 우리는 급히 자리를 털고 일어나 감사 인사를 한 후 산장을 나섰다. 밖은 더욱 어두워져 있었다. 여러 감정에 혼란스러워하면서 우리는 산길을 다시 내려갔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는 마을 근처 도로에 도착했다. 밤을 보내고 다음 날 아침 마을을 떠나기 전 우리는 그 산장의 위치가 어딘지 확인하려고 다시 찾아가 보았다. 그러나 그 자리에 산장은 없었다. 우리 모두는 어리둥절해하며 서로의 얼굴을 쳐다봤다. 마을 사람들에게 물어도 아무도 그런 산장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이 없었다. 결국 우리는 그 미스테리를 풀지 못한 채 여행을 마치고 돌아왔다. 여행 후 몇 년이 지나 우리는 다시 만날 기회가 있었다. 그때 우리는 여행의 기억을 떠올리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산장에 방문했던 기억이 뚜렷하지 않았다. 마치 꿈에서 본 풍경처럼 아련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당시 찍었던 사진들을 찾아보았지만 산장을 찍은 사진은 어디에도 없었다. 그저 우리의 상상이었을까? 아니면 정말 전설 속 공간을 다녀온 것일까? 알 수 없는 의문을 남긴 채 우리는 각자의 길로 다시 돌아갔다. 혹여 당신이 그 마을을 방문할 일이 있다면 산 정상 근처에 있는 그 금지된 장소 그리고 환영의 산장을 조심하도록 하길. 송곳같이 박힌 미스터리는 아직도 산 어딘가에 숨어 있을지도 모른다.